Success should not be a goal. Success should be a process. Everybody is always looking for that hidden meaning. I'm sorry, I don't have any things like that. But I do know a few fundamental things. One of those i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real goals, determining some of the 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have out of this business. And other people can point you in the right direction, but we can't do it for you. Only you can make you successful. 안녕하세요. 10월 DBC 5주차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아파이어 정진우입니다. 2024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위한 3년 플랜의 첫 시작도 벌써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리더님들 각자의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DBC 과정을 통해 성취의 답은 탱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너츠앤볼츠 12가지 주제는 정답에 대한 자세하고 알기 쉬운 해설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메이 사업의 핵심이자 성공 습관을 만드는 탱커화를 기본으로 세부적인 행동 과정과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강의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츠앤볼츠 1 6가지 주제를 강의해 주실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임유진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드림 다이아몬드 임유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리더님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더 잘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나가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글드림 팀의 핵심 시스템 DBC 강의 DBC 강의 중에서도 5번째 강의 너츠앤볼츠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탱커와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핵심 강의고요. 제가 2008년 12월 처음 이 DBC 12월에 DBC 너츠앤볼츠 1 강의를 듣고 너무나 심장이 뛰었고 그 뛰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어떤 꿈을 심어드릴지 정말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너츠앤볼츠 12가지 주제 중 6가지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그리고 꿈 가꾸기, 그리고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하기,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이렇게 6가지를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너츠앤볼츠를 하기 전에 사업 초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0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묻지 않을 것. 두 번째,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을 것. 네 번째, 동창회나 계모임 등 모임에서 전하지 않을 것. 5번째, 상대방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않을 것. 6번째,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일 것. 7번째,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할 것. 8번째,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출 것. 9번째,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 10번째,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사업할 것. 사업 초기 유의사항을 저도 이렇게 사업 초기에 들었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오랜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때문에 이게 잘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를 근무를 하고 그리고 S오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개발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집에 큰딸로 태어나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뭐 아니면 뭐 부모님께 참 기쁜 일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직장만큼은 좀 좋은 회사를 가자 이렇게 해서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제가 원했던 잘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호시탐탐 저는 자영업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영업을 선택했고, 제가 보통 엄마들처럼 얼마나 극성적인 엄마였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 부분을 넣었거든요. 제 이 첫째 딸이 태어났고 100일이 되었을 때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극성스러운 글의 내용을 싸이월드에 매일매일 아이의 육아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지우 얘기하고 이렇게 걱정스러웠던 엄마도 아메이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 부분을 넣어놨거든요. 뒤집기를 했던 날들, 어린이날 아이 데리고 놀러 갔던 날들,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혼자서도 잘 노는 것도 칭찬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진짜 아주 가끔 여행을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둘째가 어느 날 생기고 그 둘째를 잘 기다리면서 또 아이와 일기를 썼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팠었을 때 어떤 엄마들처럼 정말로 너무 걱정하며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일만으로 또 이게 늘 시간이 남으니까 또 뭘 해야 될지 하면서, 여기 보시면 피부 관리실을 하면서 일본 화장품 대리점을 하고 그 온라인 쇼핑몰까지 함께 운영했었고, 요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수입 그릇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는 더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더 많이 노동에 노동을 더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만나면서 제가 강의를 들어내야 되는데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서 커피숍을 오픈했던 이 마지막 자영업, 제가 했던 자영업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었어야 되는 말들이 뭐였냐면 정말 직업적으로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의기소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쉰 적이 없었는데 더 나은 환경으로 나를 올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순간은 의기소침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나를 더 나은 환경으로 놓기 위해서 무단히 더 노력했던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메이를 만났냐면 제가 30이란 나이에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30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내 나이 30에 무엇을 이루었나? 사랑스러운 남편과 딸, 내 인생의 모든 것, 친구가 그랬다. 금전적 풍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30을 앞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니 넌 성공한 거라고. 그래, 나의 모든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자. 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하니까.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허기졌던 것 같아요. 이 삶이 이대로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구멍난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고 뭔가 안정돼 보이긴 하나 이게 안정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 이유는 자영업 6년 차가 되면서 제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팍팍했고 해외여행은 바빠서 갈 수 없었었고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갈 수 없었었고 생필품은 제가 사야 한다면 저 품질의 최저가 생필품을 그냥 골라서 썼던 게 그냥 제 삶의 일부였고 가게는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했었어야 됐고 쉬어봐야 진짜 설 명절 이틀밖에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관리도 하지 못했고요. 건강 관리도 하지 못했고 옷은 면바지에 티 이렇게 입고 가게 자영업을 했었었고 메이크업은 생각지도 못했었고요. 여가 시간이 남는다면 정말 친구들과 맥주 한 잔 하면서 그냥 하루 산 것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게 다였고 친구들과 가끔 놀러 간다면 그냥 펜션에 갔었고 비행기를 탈 일도 없었지만 딱 한 번 자영업하고 해외여행 다녀왔었는데 진짜 이코노미 타고 다녀왔었었고 독서, 자기 개발, 봉사 이런 거 할 수 없었는데 가장 저를 슬프게 했던 건 제가 아파도 제 자영업을 쉴 수 없었다는 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면 저는 아메이 사업 5년 차가 되면서 연 3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가고 생필품 중에서도 최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고 시간의 자유가 있고 일상의 휴일이고 그리고 피부 관리며 건강 관리 그리고 늘 이렇게 멋있게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또 제가 여자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레스를 뻗쳐 입어보고 싶은 이런 욕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책도 늘 습관처럼 읽고 명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메이 여행에서 초청하는 여행은 늘 최고급 호텔에 초청을 해주고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은 늘 생활이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봉사라는 나눔의 실천을 정말 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바쁘게 살지만 시간 관리하는 여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자영업 5년 차와 6년 차와 사업 5년 차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왔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 문구가 너무 저를 두렵게 했었고 제가 자영업만 계속 하면서 거기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더 추가하고 다른 품목을 더 추가했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 아메이 이글 드림 그룹의 핵심 시스템인 느젠볼츠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꿈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 세 번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대가를 치르셔야 하고 다섯 번째 초기에 준비할 일 등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가셔해서 꿈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미팅을 참석하셔서 그 미팅에서 매일같이 듣는 강의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감은 더 커져갈 거라고 제가 미팅을 참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제 사업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00% 미팅 참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했고 프로포즈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에 지금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원하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사업가다운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용모를 갖추기 위해서 또 노력했습니다. 제가 변화와 대가 부분에서 음악 안 듣기를 써놨는데요. 제가 유일한 살면서 락이 음악 듣는 거 같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음악 듣는 그조차도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가 어떤 음악도 한 편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 정도야 들었지만 제가 제 손으로 음악을 듣겠다고 이렇게 테이프를 차 안에 뭐 CD를 넣는다든가 뭐 라디오를 켠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에 있던 텔레비전 2대를 그냥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지금은 이제 TV 안 보기가 아니라 뭐 핸드폰 안 보기, 유튜브 안 보기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좋을 거겠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시급하지 않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정리하기로 생각하고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준비할 일, 마음먹기. 아메 사업은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먹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정말 성공할 때까지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카탈로그도 준비하고 제품 사육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서 이 일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꿈 가꾸기. 이 사업에서 꿈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꿈은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력한 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반드시 해내야 될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꿈은 큰 꿈도 가지셔야 되고 작은 꿈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을 가시화하셔야 되고 네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가면서 꿈보드를 만들어야지 하고 저도 꿈보드를 만들지 않았던 수업 시 많았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도 이게 뭐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지 않았던 몇 주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저도 어쩌면 조금은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운 하나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대하고 구체적이고 아니면 정말 명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딸 셋에 큰딸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정말 아들 같은 딸, 든든한 딸, 진짜 믿음직한 딸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모님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겠다 했었을 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고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전세와 월세를 주고 가게를 해보니까 그 월세 임대료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영업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내 자식이 장사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지 중에 최고봉은 항상 좋은 밥그릇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했잖아요. 거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참 옛날에 얼마나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지. 그리고 세 번째, 내 집을 갖고 싶었고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대출받은 아파트마저 전부 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집도 참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차가 사실은 제 차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또 남들이 쓰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게 그냥 제 아메의 시작의 꿈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고 제가 무엇을 가장 바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문드문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운동한 지 4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정말로 매일 산을 가고 있습니다. 산을 가면서 산을 걷는 것도 너무 좋고 자연과 마주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제 혼자 사색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참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제가 좀 알게 된 사실을 하나를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46살이지만 46년간을 살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까지도 많이 잘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만 4, 13년 동안 때로는 뿌듯함으로 때로는 소소한 만족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밀려오는 행복감으로 이렇게 인생을 수놓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많은 남은 인생 속에서 저는 아메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기대감에 지금도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써보라 해서 그냥 막 썼습니다. 처음에 꿈들은 너무 소소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 생활비를 2번 썼네요. 용돈 드리는 거, 여행 보내드리는 거, 영양제 마음껏 사드리는 거, 어머니 집 사드리는 거, 차 해드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써봤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부모님께 안정감이 있는 딸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 자식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 보내주고 싶고 어학연수 원한다면 해주고 싶고 뭐 학원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싶고 이런 것들 너무 사소해서 뭐 이런 게 무슨 꿈이냐. 근데 사업 초기에는 이런 것조차도 안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곳에서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뭐 그리스, 터키 뭐 이런 부분들 안 가본 부분 빼고 아메를 통해서 국가만 이렇지 나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은 제가 어느 나라를 너무 가고 싶어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지 못해서 꿈꾸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싶다. 저 리더님이 다녀오신 저것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꿈이 커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정말 저는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사업 초기에 방마다 공기청정기 넣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하면서 정말 그 2층에 우리 집이 딸린 가게를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정말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차 사고 싶다 이불 뭐 더 많은 더 예쁜 이불 있으면 좋겠다 뭐 가구 있으면 이런 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메를 통해서 이런 거 모든 거 다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자선사학과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선사학과에 대한 생각을 살면서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잊고 지냈는데 지금은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점점점 봉사의 양도 늘리고 있고 물질적 봉사도 늘리고 있고 하면서 제 마음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낼 거고요. 그리고 세계 일주 1년에 한 달씩 살아보기 이런 거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못다한 공부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그냥 멋으로라도 유학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또 꿈노트 한 바닥에 이런 거 써놓았더라고요. 정말 동기부여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거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봤는데 너무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친구들과 소비자, 지인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면서 참 진짜 운동의 바람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서 이미 저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꿈 보드를 이제 연말 되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삶에 우리 집에 아메이란 삶의 희망을 준 나무, 아메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 이거는 둘째 딸이 만든 건데 미래일기해서 제일 큰 꿈이 세계 여행 가는 게 꿈이래요. 아이들이 참 본만큼 큰다라는 게 배운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 어릴 때 꿈은 그렇게 세계 일주가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이 제일 큰 꿈 세계 여행을 써놓은 게 가고 싶은 곳이 엄마가 다 다녀온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무섭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정말 보여주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에 3번에 보면 아메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정말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라면 그 일은 참 잘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꿈보드에 정말 누군가의 여행지를 사진에 붙였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붙여놓은 그 꿈보드를 보고 제가 그 꿈을 이루고 났더니 제 파트너들이 제가 다녀온 여행지가 꿈이라고 붙이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그 봉사를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또 한번 꿈꾸게 됐고요. 여자로서 제가 참 삶이 팍팍했었을 때는 꽃한답을 받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꽃 목록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저를 위한 꽃을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꽃을 사는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꽃을 참 많이 선물하는 사람이 돼서 제 인생이 팍팍한 인생에서 얼마나 여유 있는 삶으로 변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메이 덕분이겠죠. 제가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다라는 꿈 목록에 있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었고 이 사진은 제가 첫 여행, 아메이를 통해서 첫 여행을 이뤄낸 사진인데 그때 가족 6명을 보내주는 여행이었고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 둘과 우리 부부가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국내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가슴 벅찼고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참 잘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칠순 때 저희들이 딸들 세 가족과 함께 사이판을 여행 간 건데요. 참 걱정 없는 자식이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셔서 요즘에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너무 행복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딸으로서 너무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같은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상상했던 아이들의 해외 여행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삿포로를 상상했었고 정말 넘어져도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그 파우더 눈 그 눈에서 우리 아이들의 스키를 배워주고 싶었었고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 삿포로가 여행지로 결정이 됐었는데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치앙마이로 바뀌고 7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행지가 삿포로로 발표가 나고 삿포로를 다녀오면서 진짜 꿈꿨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꿈은 함부로 꾸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멋있게 이제 스키를 타는데 이것들을 한국 아메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줬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눈의 질이 보입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파우더 눈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스키는 꼭 이렇게 삿포로에서 배우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사촌 동생 부부, 제 동생 부부, 제 파트너 부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제가 약속을 지켰고 함께 가자 했고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들을 파트너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더 많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비행기 좌석인데요.
제가 생생하게 꿈꾸라고 이 사진 넣었습니다. 이코노미 타면 이렇게 식탁보를 깔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이렇게 식탁보를 펴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손에다 얹어줍니다. 집게로 건네주는 그 물수건의 온도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종이컵에 주지 않습니다. 유리잔에 줍니다. 와인은 선택하라 그럽니다. 4가지 와인을 가지고 와서 선택하라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비행기를 탑니다. 이게 일반 보통 삶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자영업했던 삶에서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를 통해서 이런 정말 멋진 대접을 받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제가 받는 이 보상들을 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정말 제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 꽃을 누군가에게 줄 때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비자분 중에서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또 미국 국제 사업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았던 꿈까지도 이루어주는 이 멋진 비즈니스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꿈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그 꿈은 누군가의 꿈이 된다.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열심히 살 때도 제 꿈을 위해서 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지 꿈을 이루겠다라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어떤 직접적인 계획과 목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연히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막연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마저도 이 아메이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어당기게 됐고 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꿈이 있다면 꿈의 목표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목표 세우기.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와 잠재력은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 세우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목표도 꿈과 마찬가지로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로 오랜 시간 그냥 그대로 정체하고 있었던 건 제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큰 목표를 세우시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정말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리더가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를 가져보라고 시스템에서 얘기하십니다. 행동 원칙은 시스템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상담대로 하겠다 하시고 꾸준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목표는 첫 번째 브랜드 체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툴과 시스템 미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개월 이내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드에 대한 목표 역시나 브랜드 체인지나 애용자 클럽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세 번째 스폰서링과 홈 미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네 번째 월 10회 사업 설명과 미팅 초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목표들 초기 사업자들은 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에 대한 목표, 언제까지 이걸 해낼 것인가. 지금 A65와 A70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목표를 세우신다면 너무나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도 지금 우리 이글 드림 그룹에서도 엄청난 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큰 목표를 세우셔서 이 목표가 조금 더 보다 쉽게 이루어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사업 초기입니다. 처음으로 FED를 가기 위해서 남편의 학교에 연가를 내라 그러고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앉혀놓고 제가 처음으로 FED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본 가장 큰 가장 멀었던 미팅 중에 하나죠. 그때 다녀와서 제 혼자서 아무도 목표를 세우라 그러지 않았는데 저 혼자서 그냥 목표를 세웠습니다. 너무 웃긴 게 저는 FED를 다녀와서 DBC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목표를 세울 때 제가 9월 1일, 2009년 1월 달에 SP가 되겠다 했고, 2009년 3월에 GP가 되겠다 했고, 2009년 9월에 플래티늄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이 목표를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목표는 썼습니다. 1월 달 SP 하겠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3월 달 GP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9월에 플래티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저렇게 처음에 잘 몰라서 저렇게 엉성하게 세웠습니다. 제 친구가 사업을 알아볼 때, 이렇게 자기 싸이월드에 남겨준 글인데, 내 친구, 내 스폰서, 2009년 10월 11일 날 뉴 플래티늄으로 무대 위에 올라간 거 너무 신기하시죠? 목표를 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과거의 사진을 소환해 왔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루비 플래티늄으로 본사 워커힐에 다녀왔기 때문에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요. 이런 보상을 해주는 회사라면 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을 이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가졌고, 에메랄드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얼마나 멋진 이런 만찬에 나를 초대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게에서 열심히 팔아서 돈은 됐지만 인정과 보상이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내가 뭔가를 해낸다면 끝까지 보상해주고 인정해주겠구나. 플래티늄도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해 10월 달에 PT가 됐는데, 그 다음 해 Q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SP는 제가 1월 달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다음 회계년도 Q 에메랄드를 가면서 에메랄드를 성취했습니다. 쓴다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목표를 가진다는 게 나에게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는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잠재력과 목표는 함께 성장한다 했습니다. 큰 목표 가지십시오. 그리고 2011년 11월 26일 명함 새겼습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에 에메랄드가 됐죠.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했고, 이 에메랄드라는 핀이 제 가슴을 더 설레이게 했고, 정말 아메이는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명함을 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에게 멋진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된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처럼 희망으로 이 사업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이 명함을 참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메랄드가 돼서 아마그램에도 이제 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성장해 나가는 도중에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를 했던 날인데,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그 묘한 바람 냄새를 맡으며 뛰어다녔던 바쁜 나날들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매일이 지금 비슷할 거란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두 마음껏 뛰어다니십시오. 화이팅. 저는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폰서님께 따뜻한 사랑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고, 스폰서님의 이런 모든 글들, 말씀들, 행동들, 품어주시는 마음들을 보면서 저도 이런 스폰서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스폰서님이 다가올 노년에 대해서 다리가 다치는 6주 동안 나가보시지 못하면서 이런 경험의 글을 남기시면서 저도 제 노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멋지게 해내고, 정말 건강관리도 잘하고, 정말 멋있는, 진짜 칩 가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더 매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폰서님께서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10년 세월을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셨다. 그리고 두 분은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한 분은 2년 6개월 만에, 또 한 분은 10년 만에.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린 지점에 누구의 자리든 비워져 있다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스폰서님의 다이아몬드 성취를 보고 또 다이아몬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적어 놓고 임유진은 학정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늘 얼굴에는 미소를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행복과 감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 구석구석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낸다 했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딸 일기에마저도 저런 글이 등장하더라고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물론 3월 1일은 아니고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를 세우고 쓰고 보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첫 번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 다이아몬드 여행에 초청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든지 저 비행기를 그냥 다 만져보았습니다. 아,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만지는 그 장면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참 촌스러운 옛날 사진이지만 저 느낌을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좀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 한 장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의 중요성. 무자본이죠. 아메 사업은. 근데 명단이 유일한 자본입니다. 그리고 목표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단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가능케 하는 궁극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의 자세는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필품 쓸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찾는 사람 모두 다 쓰십시오. 그리고 명단 작성 방법으로는 그룹별로 분류하시고 명단별로 정보 정리를 하시고 우선순위 재분류를 다시 하십시오. 명단에 그리고 지속적 추가를 하면서 확장을 해 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 사진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저도 명단을 많이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과거에 제가 썼던 이 컴입니다. 보면 저기 동그라미에 보면 누구누구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가 요즘은 없나 봅니다. 누구누구는 집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누구는 전화를 안 받고 지금이라도 어디라도 가볼게요. 제가 답답했던 그 시간들에 제 마음을 그냥 써놓았던 일기장처럼 써놨던 이 컴이거든요. 저도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늘 사람들이 안 된다 했고 집이 없었고 못 만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명단이 고갈됐다면 제가 이 사업을 정말 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명단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늘려나가시고 안 되는 명단이 많았지만 결국은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초대. 초대 방법은 전화로는 초대만 하시고 사업 설명은 아까 전화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근황을 묻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4번까지는 사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남과 초대 5번부터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남과 꼭 초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꿈이 있어야 될 거고 목표가 있어야 내 의지를 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만남과 초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과거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만날 사람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선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업에 또 아메이가 주는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래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상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잡기입니다. 복수 날짜를 던지시고 상대가 선택하도록 근데 보통 두 가지 중에서 뒤에 거를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과 잘 맞춰서 두 가지의 날짜를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던져보시고 그리고 복수 날짜가 어려운다면 그 다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절대로 만남과 초대에서 매달리는 듯한 분위기를 들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크고 너무나 대단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만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선물을 이 희망을
부탁을 해서까지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어느 그 당당한 마음이 가져질 때 진짜 사업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입니다. Share the plan이고요. 사업 설명은 내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누군가에게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플랜, 그리고 제품, 그리고 스폰서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사업 설명이고요. 사업 설명의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사업 설명은 just show the plan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근데 just show the plan,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업 설명이고요. 두 번째, 그분의 꿈터치를 해주셔야 되고 실현 가능한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저도 처음에는 많이 사업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저의 마음 상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사업하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사업을 13년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이 사업은 너무나 재밌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더 신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쉬워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는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잘 잡는 것이 사업 설명을 가장 잘한 거,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주는 것이 가장 잘한 사업 설명이라 했습니다. 사업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아메이를 한다라는 것은 사업 설명과 탱고를 해야 사업 설명을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내 사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시면 그 누군가의 가슴에 불씨를 지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가슴에 지펴진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위한 준비, 사업 설명안, 이제 PPT, 그리고 사업 설명 노트를 가지시고 또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서 사업 설명 전과 후를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나 미팅 책을 반드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의 구성으로서는 사람들이 장시간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분, 최대한 길어도 1시간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10분 뭐 사업 설명, 뭐 장바구니 간단하게 SOP 등 에이클릭 머니라든지 에이클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게 하면서 자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오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결혼하기 위해서 은행원이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분이 매일 500원을 옛날에 넣고 또 500원을 그 다음날 가서 찾고 그 다음날 다시 500원을 넣고 다음날 또 500원을 찾고 하면서 매일매일 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설명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주 봐야 이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씩 호기심을 던지고 그 다음 질문이 호기심 어린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다 알아도 말하지 마시고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또 나오시는 그런 센스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업 설명의 구성으로는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해주시는데 현실 점검은 나의 스토리 를 통해서 현실 점검을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 50 이후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았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쇼핑몰이 계속 점점 더 강화돼 가고 있는데 내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시대 뒤떨어진 사업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 점검을 통해서 친구에게 간접적인 현실 점검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 터치를 친구의 꿈 터치를 인제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소비가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이 결국은 인쇄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업의 개념을 이해시켰고, 그리고 네 번째 회사 및 제품. 그래서 회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이 회사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통 과정과 변화, 기회의 변화에 대한 얘기, 기회가 계속 없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수익 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112 수익 구조 너무나 중요합니다. 윤영민 스폰서님께서도 112 수익 구조를 10번 설명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할 만큼 반복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12 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시면 소비자도 만들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장바구니, SOP, 1차, 2차, 3차 보너스, 필 레벨 등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사업의 비전, 그리고 시스템에 안내하는 것까지가 사업 설명의 구성입니다. 사업 설명할 때 준비사항은 월간 계획, 그리고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계획하셔야 되고, 날짜, 시간, 장소를 사업 설명 전에는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 나열이 아닌 논리적 흐름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지루해하시는 않는지, 그리고 호기심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면서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진정성. 윤영민 스폰서님께서 제품은 감동으로 전달하고 아메이 사업은 감사로 전달하라 하셨거든요. 저도 이 사업이 정말 제 인생에 저는 너무 감사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는 거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진짜 제가 진짜 뛰어드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를 만나서 알게 되고 나니까 잘 살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수단과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이 일이 아니면 저는 정말 성공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 어느 한순간 정말 아메이를 사랑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고, 그 마음을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을 알아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빅 비즈니스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빅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빅 비즈니스를 전달받지 아니하고 치약 2개만 갖다 달라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들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비자도 없어서 네트워크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47명에까지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 소비자를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설명 과정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성급하게 결과를 내지 않겠다라고 왜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써야 되고, 왜 내가 말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강의를 듣는 순간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19살 때 처음 이 사업을 고등학교 때 수학쌤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선생님 되게 비난했었고 9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살에 이 사업을 알아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하면 13년은 내가 하지 않고 제가 부정적이었고 이 사업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13년간은 기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업 13년 차를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알렸던 그 사업 초기 알렸던 사람들 다시 얘기해야지. 13년에 내가 기다렸고 기다린다 했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요즘에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해 보겠다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업을 잘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후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되면서 썼던 한 4년간 썼던 사업 설명 노트고요. 이것 말고도 A4 용지 그리고 칠판 수없이 많은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은 않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가장 확신하게 됐고 믿게 되었으니까. 플랜을 설명하면서 믿지 않은데 플랜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많이 지난 관계로 사진 찍어놨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써 너츠 앤 볼츠 첫 번째 강의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하기,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을 끝냈습니다. 2교시는 다음 주는 더 중요한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하면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비현실적이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을 거고 그게 안 되는 비즈니스다 하다가 망했다 하더라 하다가 그만뒀다 하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을 저도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비현실적인 적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공자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저도 어쩌면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나도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하면서 계속 현실적 이게 되겠구나라는 현실성을 더 많이 가슴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저는 이렇게까지 될 사람인지 저는 몰랐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되어진 거는 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목표를 통해서 제가 능력이 개발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단 1%도 쓰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 거대한 그 빙산의 그 바닷속에 잠겨 있는 내가 써보지도 못한 그 잠재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꺼내보지도 못하고 꺼낼 기회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단 1%라도 0.1%라도 내가 나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꺼내서 단 1%라도 단 0.1%라도 더 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65, A70과 함께 크루즈도 여러분들 타셔야 하고요. 에이다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현실적인 비즈니스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해내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츠 앤 볼츠 원 멋진 강의해 주신 임유진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아메이 사업에 대해 커지는 비전만큼 다음 이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이글드림 파이팅 감사합니다.